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역 발전 전문가로 오늘 배재대학교를 왔는데요. 제가 이 분야에서 지금 26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발전 전문가다 보니까 각 지역을 안 다녀본 데가 없겠죠.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은 다 가본 것 같은데 배재대학교에서는 처음 강의해요. 배재대학교가 대전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가 맞나요? 잘 모르시나 보다. 아무튼 역사와 전통이 깊은 우리 대전의 배재대학교 학생들을 보니까 또 우리나라 지역 발전의 앞날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지역 발전 패러다임 변화와 21세기 뉴 플래너. 제목이 거창하죠? 지역 발전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고, 90년대에 사회 첫 발을 내딛고, 2000년 거쳐서 지금 오늘 이제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데, 제가 86학번이거든요. 되게 오래됐죠. 처음 86년도에 대학 1학년 여러분들처럼 학부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지금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지는 전혀 몰랐어요. 저는 도시계획을 전공했는데 내가 도시계획을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장래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나는 무슨 직업을 갖는 게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채 해볼 겨를도 없이 대학이 그냥 또 우리 때는 갖은 민주화 시대다 보니까 그런 겨를 없이 그냥 후딱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별다른 그런 생각이 없다 보니까 대학원을 들어가게 됐고, 또 대학원 졸업하다 보니까 연구원이라는 또 직업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자리까지 흘러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좀 느낀 바가 있다면은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먼저 21세기의 경쟁력 이슈라고 이 타이틀을 거창하게 달았는데, 경쟁력이 뭔가요? 남들과 경쟁을 하기 위한 힘이겠죠. 그러면 우리 지역도 경쟁력이 있어야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품게 되고, 또 더 빠르게 발전하게 되고, 또 주민의 삶의 질도 더 윤택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세계적으로도 물론 지역 간에도 경쟁을 하지만 국가 간에도 경쟁을 하는 이런 세계적인 큰 틀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각 국가의 경쟁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제일 첫 번째는 이제 품격과 품위의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다들 잘 알고 있는 거겠지만 생산량이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당에를 갔는데 10,000원을 내고 음식을 주문을 했어요. 근데 한 70년대, 80년대 우리 같은 3040 시대만 하더라도 10,000원 내고 가장 많이 주는 식당이 어디냐, 이게 단연 화제였거든. 그래서 더 많이 주는 곳으로 갔었는데, 한 10년 있다가 생활소득이 늘어나고 좀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90년대 되니까 나타나는 게 이제 질이에요. 이제 양쪽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만족스러우니까 이제 좀 더 좋은 맛있는 또는 더 좋은 양질의 원료를 쓰는 그런 음식을 좀 찾자. 이제 그게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더 많은 편익을 얻으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시대에는 이제 이 질도 더 이상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질보다도 오히려 이제 품격이라 그래서 이왕이면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좀 더 좋은 브랜드를 가져가자. 예를 들어서 누가 외국을 갔다 왔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한 친구는 중국을 갔다 와서 10만 원짜리 포도주를 사서 나를 줬고, 또 다른 한 친구는 프랑스를 갔다 와서 10,000원짜리 포도주를 사와서 나를 준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내 방에다가 이걸 딱 놔둘 때 어느 걸 더 선호해서 놔둘까요? 10만 원짜리 중국산 포도주? 아니면 10,000원짜리 프랑스산 보르도 포도주?
이제 비용보다도 어떤 브랜드, 그 지역의 문화나 역사 이런 전통이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이제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시대는 이런 품격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 품격의 핵심은 문화입니다. 문화. 이제 우리 뭐 한류 문화라든지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이제 한류 문화 같은 것들이 바로 이 문화의 큰 중심에 있는 건데 이 품격의 중심에는 문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문화를 잘 계승해서 뭐 지역 발전 사업의 문화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차차 경험해 나가실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첨단 기술과 정보화의 혁명이라는 주제인데, 첨단 기술은 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과거에 불가능했다고 생각되던 것들이 지금은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시간대에 뭐 미국에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게 요즘이죠. 예전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뭐 월드컵 뭐 경기가 열리고 있다. 그럼 과거에는 그거를 녹화해 가지고 이렇게 쏴줬었지만 지금은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면을 보면서 뭐 약간의 물론 뭐 시간적인 갭은 있겠지만 거의 동시성이라고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21세기에는 이제 정보통신 기술 혁명이라고 뭐 아직까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지는 않지만 조심스럽게 이런 정보통신 기술 혁명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세계의 변화에 대한 파동을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해가지고 제5파동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1파동은 여러분들 잘 아는 수력 발전이나 섬유가 나오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그 시기가 되겠죠. 2파동에서는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철도라든지 철강 산업이 발달한 그 시기입니다. 주기를 이렇게 그 차트를 보면은 주기를 보면은 약 한 100년 정도 주기로 오다가 다시 3파동에 이제 전기가 발명된 그 주기는 또 50년으로 반이 줄어들죠. 그다음에 그 다음 주기는 1950년에서 1990년까지 나타난 뭐 석유 화학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하고 항공 산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세대가 되는 1990년 이후에는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뉴미디어가 이제 발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이제 제5파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심스럽게 2015년 정도를 근간으로 해서 제6파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세계의 석학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스마트폰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빅데이터나 뭐 IoT,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이 조심스럽게 이제 그 제6파동을 주도하면서 역시 그 핵심 컨텐츠는 이제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있어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 또 각 문화들 이벤트들 이런 걸 다 이제 접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6파동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 패러다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이 경제 패러다임도 과거 농업 시대에는 토지하고 인력이 중심을 이뤘어요. 그래서 이 토지와 인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곧 부강한 국가였고 부강한 사회였고 또 부강한 사람이었겠죠. 산업혁명 시대에는 토지 인력의 자본이라는 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뭐 이제 그 돈뿐만 아니라 뭐 토지라든지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정보혁명이 시작되면서는 자본에다 이제 기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술력이라는 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밀레니엄 시대에서는 지식 기반 경제라고 해서 기술이라는 게 이제 지식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각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술뿐만 아니라 뭐 저작권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들이 경제에 또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문화 융복합 경제라는 용어가 또 쓰이기 시작하면서 지식의 문화라는 것을 하나 더 이제 부과가 돼요. 그래서 이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문화, 또 나만의 독특한 오래된 그 역사성을 가진 문화,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이제 경제의 중요한 하나의 그 가치를 가지게 된 그런 개념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대에서는 이런 이제 문화가 계속적으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유념해 두시면서 인적 자본도 역시 그 개념이 좀 많이 변화가 됐는데요. 과거에는 누가 더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맨파워라고 흔히 얘기를 했는데 100명을 가진 공장 또 10명을 가진 뭐 공장 이렇게 되면 100명이 가진 공장이 당연히 한 10배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시대에서는 맨파워라는 개념을 안 쓰고 이제 휴먼 리소스라고 합니다. 인적 자원이라는 이제 말을 쓰는데 이 인적 자원은 양보다는 그 질을 더 중요시하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노동력보다도 오히려 한 사람의 그 아이디어가 10,000명을 부양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를 제일 그 많이 실현시킨 그 가능하게 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빌 게이츠라든지 또 우리 그 아이폰의 그 창시자 누구였죠? 응? 스티브 잡스. 저 이리 오세요. 내가 이거 하나 선물 하나 줄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을 하면 바로 이제 대답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보상이 주어집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이 인적 자원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 시대에서는 이제 더 중요하게 된 그런 시대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000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바로 여러분들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21세기 산업발전 조류와 이제 그 유망한 산업들을 제시를 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나중에 사회에 진출을 한다거나 어디 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진로를 갈 수 있겠죠. 그때 이제 참고가 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술 혁신이 뭐 가속되는 분야에서의 산업들, 그 다음에 서비스 측면에서도 또 이제 그 다양한 또 산업들이 나오고요. 또 환경이 여러분들 시대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 나이 때만 하더라도 물을 사 먹는다는 거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과연 물을 사 먹을까? 그런데 88 올림픽이 열리면서 물을 팔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물값이 기름값에 버금갈 정도로 비싼 그런 자원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후세에는 또 뭐 공기를 파는 것도 가능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청정 환경을 상품으로 해서 파는 그런 것들이 많이